평소 냄새에 예민했던 한 이탈리아 여성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그 여성의 코 안쪽을 내시경을 통해 세밀하게 검진해 보는데요. 내시경을 집어넣은 지 불과 몇 초 만에 한국인 의사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맙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도 도시 외곽에서 살고 있는 이탈리아 여성 비앙카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에 매우 관심이 많아서 다른 친구들은 과학이나 수학 그리고 사회학 공부를 해나갈 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된 사실상 한국인 수준의 듣고 말하는 능력을 갖춘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또한 로마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페트로셀리 내에 있는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단순히 한국어로 대화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고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왜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게 되었는지 모두 알고 있을 정도이기에 이곳 로마에서 관광을 온 한국인 여행객분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구성하거나 호텔과 같은 숙박을 연계하는 큰 여행사에서 일을 하는 저로서는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더더욱 굉장한 것은 약 1년 전 아주 특별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 제가 이탈리아의 일간 신문지에 실릴 정도의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게 된 이후에는 이러한 한국과 한국인들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 더더욱 커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초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많이 있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태어난 지역은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빈민가에 속한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노숙자 생활을 하는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태어난 가정 환경과 시설들은 정말이지 최악의 기억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모님과 함께 노숙하는 것이 익숙할 만큼 사실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가족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어렸을 때의 기억은 제 또래 나이대의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보다는 하루하루 오늘은 또 어떻게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와 같은 제 또래 친구들은 절대 하지 않을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며 노숙자 부모님과 함께 생존을 위한 하루하루를 버텨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책임감 없이 저를 낳은 부모님은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셨고 언제부턴가 저에게 돈을 직접 구걸해서 구해오라는 화까지 내시면서 어린 나이에 저를 학교에 보내기는커녕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구걸해오라는 부모가 정말 내 부모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말을 참 많이도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이 세상 전부였던 저는 결국 부모님의 말씀대로 길거리에서 덩그러니 주저앉아 구걸 활동을 하며 돈을 모아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릴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영양실조는 물론 말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해 다른 친구들과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의 미숙한 아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긴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비슷하게 부모님을 따라 이탈리아의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곳에서 잠에 들고 난 후에 저 혼자 골목길에 나와 돈을 받기 시작했었는데 한 외국인이 저에게 오더니 아예 처음 보는 단어가 적힌 책을 주면서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 책에 있는 모든 단어를 배우게 된다면 분명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아주 간단한 단어로 설명해 주시면서 돈 대신 2권의 책을 주고 떠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때는 저에게 책을 준 사람이 한국인이었다는 것과 그 책들이 정말 기초적인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이 적힌 외국인 학습 전용 한국어 단어책과 짧게 번역된 한국 동화책이었다는 것은 뒤늦게 알게 되었죠.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에 그 책이 어느 나라 말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부모님에게는 그 책들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었죠. 어차피 부모님께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책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당장 그 책을 폐지로 팔아서 돈으로 바꿔오라며 역적 내실 게 뻔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물품들을 모아놓는 박스에 그 책을 넣어놓고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읽고 살아왔죠. 하지만 그 2년 동안 제 삶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되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그냥 떠나버리셨다는 것과 어머님조차도 노숙자 생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어머니는 제가 기초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가 되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구걸 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릴 때는 몰랐지만 점차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정상적인 취미 생활을 하는 모습을 길거리에서 자주 보게 되었고 저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서 삶을 연명하는 노숙자 생활에 저의 모습을 혐오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기껏해야 9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나이대에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활기찬 에너지나 행복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암울한 여자아이에 불과했죠. 드물게 다른 학교 친구들은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저를 볼 때마다 저처럼 학교를 안 가고 밖에서 놀고 싶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될 정도로 저는 그 마을에서 집 없는 아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을 지닌 채 그 마을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할수록 저는 아무런 돈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길어져 갔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커다란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노숙자 엄마와 함께 작은 행사가 있던 마을 부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금의 돈이라도 받아보고자 노숙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끼니라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었고 저는 그날도 여느 때와 똑같이 부모님을 원망하며 그저 엄마의 옆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정말 운이 없더라도 너무 없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저와 엄마가 구걸하고 있던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마을 축제가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거짓골 행색의 저와 어머니는 보기 추하다며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고 말았기 때문이었죠. 행복한 감정이라곤 거의 느껴본 적이 없던 터라 마을에서 들려오는 행복하고도 즐거운 웃음소리와 노래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정신이 이상해진 것처럼 우울한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둑한 저녁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굶주린 저는 마을 행사에서 쓰고 남은 음식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상자를 길가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도무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저는 상자 안에 들어있던 음식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면서 허겁지겁 입안에 채워넣기 급급했고 발견한 음식의 절반 정도를 먹던 중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심한 구역질이 올라오면서도 점점 모든 신경들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저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길거리에 누워 엄마의 무릎에서 눈을 뜬 상태였답니다. 눈을 처음 떴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위급한 상태에서조차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아닌 길에서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을 가진 저의 인생에 극심한 상실감이 느껴졌죠. 다행히도 정신은 점점 온전히 돌아와졌는데요. 마을 행사에 쓰려고 만든 음식들을 오랜 시간 실온 보관하는 바람에 곰팡이가 피어버린 상한 음식들을 마을 주민들이 상자에 보관해 놓았었고 그러한 곰팡이 핀 음식들을 깜깜한 저녁에 굶주린 상태였던 제가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먹어치웠던 것이었죠. 그러한데 다음 날부터 제게는 의문스러운 증상이 발생했답니다. 통증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코의 후각이 점점 둔해지더니 해가 지날수록 냄새를 맡거나 음식을 먹어도 맛이 점차 잘 느껴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그저 이러한 증상들을 무시한 채 노숙자로 사는 삶에 익숙해져만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는 그날 난생 처음 아주 예전에 받았던 한국어로 된 책이 떠올라 그것을 펼치고 온전히 공부만 하기 시작했답니다. 다행인 것은 외국인으로서 공부할 수 있게끔 잘 설명되어 있던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점차 한국어 글자 자체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공부에 나갈 수 있었죠. 혼자의 힘으로 습득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다짜고짜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을 찾아가 제가 배우고 익히고 있던 책들을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 책을 가리키고는 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매일 구걸은 안 하고 사라지시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무려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더 이상의 구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10년의 기간 동안 인고의 노력 끝에 아주 운이 좋게도 한인타운의 몇몇 한국인 어른들과 인연이 되어 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한국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더욱 전문화된 한국어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행동을 10년쯤 이어가다 보니
저는 한국어만큼은 사실상 현지인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저의 언어적 역량은 페트로셀리에 있는 한인타운 부근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한 대형 여행사에 취직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죠. 이미 어머니는 6년 전 저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는 저 같은 딸을 두지 않으셨다며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비슷하게 저를 두고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저에게 남아있는 가족은 이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저 혼자만의 삶을 키워나가고 저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자리와 한국어 능력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를 노숙자로 단정짓는 가족이 없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제가 일을 하고 있던 곳은 관광과 관련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아주 특별하게도 거기에는 한국인 가이드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저를 좋아해 주었기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편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한국인 대표님께서 요새 감기가 유행이니 모든 직원이 한인타운 주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오라는 말을 해주시더군요. 더더욱 놀랍게도 그러한 검진 가격은 대표님이 모두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던 것은 물론 한국이었다면 정식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면서 병원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한국인 대표님의 말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러한 건강검진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한국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어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약 일주일 뒤 저와 친한 한국인 동료와 같이 한인타운의 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간단한 체온 검사부터 목과 눈 그리고 귀와 관련된 매우 세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저의 코 안쪽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시던 그 한인타운의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 급작스레 몇몇 간호사들을 부르시더니 저에게 혹시 음식의 맛이나 냄새가 잘 느껴지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다급한 말투로 물어보시더군요. 처음에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워낙 악취에 익숙해져서 그러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곧이어 한국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된 쇼킹한 말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 한인타운의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코 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곰팡이들이 감염되어 있다는 말과 함께 코 안쪽 상피세포를 곰팡이들이 대부분 감염되어 있어 염증도 심하기 때문에 평소에 항상 악취가 분명 났을 것인데 전혀 느끼지 못했냐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아주 예전 노숙을 하던 중 상한 음식을 잘못 먹은 상황이 기억나게 되었고 곧이어 그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혹시 모르니 코에 마취를 하고 직접적으로 곰팡이균들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다급한 시술을 진행하셨는데요. 모든 게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고 그저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술대에 눕고 눈을 감고 있었죠. 그리고 코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고 난 뒤 저는 점점 악취가 아닌 병원에서의 소독약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곧이어 코안이 시큰해지는 느낌과 함께 호흡을 하는데도 훨씬 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제 코 안에 있었던 곰팡이균들을 내시경 사진으로 직접 눈으로 마주한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지금의 나이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병원을 갈 수 없던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그 어린 나이에 항상 악취가 나는 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병원을 가지 못했다는 악몽과도 같은 노숙자 생활의 추억이 제 인생에서 시원하게 사라지는 것과 같은 후련함마저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를 바라보시던 그 한인타운의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살면서 정말 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저와 같은 사람은 정말 처음 보신다면서 코에 이런 균에 의한 감염이 있으면 상당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참은 것이냐는 말과 함께 코 안쪽에 염증성 질환은 약물 치료를 하면 점차 더 좋아질 것이라며 저에게 기적에 가까운 미라클 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도 하루 만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한인타운 병원에 저를 보낸 저희 회사 한국인 대표님께서는 저를 포함한 여러 한국인 직원들의 영웅 아닌 영웅이 되고 말았죠. 이러한 저의 소문은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주변 한인타운으로도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 저를 찾아주시는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서 저는 어린 시절 아픔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만일 한국과 연관된 직장에 들어오지 못했으면 평생 악취가 나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죠. 저를 그 병원에 보내셨던 한국인 대표님께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국인 분들의 관광이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평생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